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죠.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 정책위원장을 연결해서 이런 주장의 이유를 들어보고 안철수 전 후보 캠프와 문 후보 캠프의 경제정책의 단일화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리고 실현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예,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그러고 말은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는 발표한 정책을 보면은 상당히 후퇴한 안이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했던 그런 안들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에서 후퇴했을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토사구팽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제안된 법안마저 예를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청년고용할당제 이런 문제들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다 막혀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막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것은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항의하는 성명서를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청년고용할당제가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이제 법률적 자문이나 그런 걸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사실 좀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예 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청년고용할당제 이게 좀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의무 휴업일이 월 한 달에 이틀로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러니까 이틀만 오는데 이것을 3일까지 휴무를 하도록 하루 더 늘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예. 예를 들어 영업 시간도 지금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하자. 시간을 더 줄이는 것이죠. 예. 영업 시간을 줄인다든가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대형 쇼핑마트 안에 있는 그런 그 대형 그 쇼핑 그 대형점들은 지금까지 예외로 해당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적용이 되도록 하자라든가 그러면 이것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골목 상권을 지키는 것에 관련된 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청년고용할당제는 어떤 겁니까? 청년고용할당제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히 취직하기도 어렵고 해서 재수, 삼수 이렇게 하고 대학 졸업도 지금 5년씩 6년씩 걸리고 이런 판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기업, 민간기업에도 물론 청년을 많이 고용하면 좋겠는데 우선 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선 국영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직원 숫자의 3%씩을 매년 청년으로 고용을 하도록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청년고용할당제는 지난번에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 토론할 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좋은 정책이 있다 하면 하나 꼽는다면 바로 그 청년고용할당제 바로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때문에 막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이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경제적 약자들을 돕고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무슨 이유인지 저쪽 새누리당에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다는 부분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 법안의 통과 자체를 반대를 하면서 보류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법사위의 다수가 새누리당인가 보죠? 위원장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모든 위원회에 지금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네.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에 동의 없이는 법이 한 개도 통과하기가 힘든데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이 늘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그러고
김종인 위원장도 모시다 놓고 이렇게 해왔는데 막상 중요한 이런 법안이 통과되려는 지금 판국에 오니까 오히려 이것을 막고 반대를 한단 말이죠. 네. 따라서 이것은 전혀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오늘 그런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지만요. 일단 예. 다음에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 예, 경제민주화 말씀하셨는데 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일부 보수적인 층이라든지 좀 나이 드신 분 예. 쪽에서는 예. 이게 좀 너무 급격한 변화 때문에 좀 두렵다. 좀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경제 정책이 조금 예.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좀 안정적이지 예. 않은가라는 여론도 예.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예. 어떻게 좀 지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나쁘고 이런 것이 오히려 경제 민주화가 안 돼서 더 어려운 것이죠. 물론 세계적인 불황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경제에서 경제 민주화가 더 되었더라면은 예를 들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이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불공정 사례 이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풀리기만 해도 사실은 경제가 많이 좋아집니다. 일자리도 더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청년고용할당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 이런 것이 다 경제 민주화 방향인데 이렇게 가면은 일자리도 더 생기고 골목 상권도 좀 숨통이 트인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이 예. 있는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너무 재벌 옹호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때까지 예. 과거에 그런 관행이 많았고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큰 문제고 이것이 이제는 민심이 거의 분노하는 지경에 왔는데 아직도 재벌을 옹호하고 그런 당이 지금 새누리당이란 말이죠. 지금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하면 예. 오히려 경제가 더 좋아집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 일자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 정경련이라든 이쪽 재계 쪽에서는 바로 예.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예. 예. 지금 민주당 쪽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경제성장을 예. 좀 대립적으로 좀 본다면서 반대하는데 그러면서 예. 재벌 개혁을 하면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문 후보- 그쪽은 전경련은 늘 재벌을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죠. 그러나 그 목소리가 옳으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전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일수록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개혁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미국 보십시오. 대공황 때 뉴딜을 해서 위기를 극복했거든요. 예. 지금이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오히려 이럴수록 개혁을 하고 약자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예. 경제 성장도 촉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중대한 시점에 여전히 옛날식의 사고방식, 틀린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전경련이고 거기에 상당히 좀 협조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이다. 이런 세력들 갖고는 지금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도저히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서울대 성호근 교수께서 저희 정면 예. 승부에서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라는 이제 코너를 진행하시면서요. 이런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캠프는 사륜 구독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고용, 성장이 한꺼번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욕심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굴리는 정부는 없다면서 조금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송홍훈 교수하고 정면으로 한번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네 가지가 같이 굴러가야 경제가 잘 되는 겁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선진국은. 이게 네 개가 결코 많은 게 아니고 결코 과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단절됐던 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풀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보수 쪽은, 한국의 보수 쪽은 늘 성장 일자리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네. 강조했습니다. 예. 우리 쪽도 그거 강조합니다. 예. 그러나 동시에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이 두 개의 좀 무시되어 왔던, 잊혀져 왔던 이런 중요한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이것이 같이 돌아가야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일자리도 생기고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절대로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순환입니다. 순환의 중요한 고리가 고장났을 때는 연결해서 같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평소에 송호근 교수답지 않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송호근 교수님의 인터뷰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쫙 있으니까 한번.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송호근 교수는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아주 훌륭한 학자이신데 그 점은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아직은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단일화에 자기가 이제 사퇴한 이후에 이제 적극적인 지지 의사는 현재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이게 합의가 된 건지 아닌지 좀 아직 애매모호한데 어떻습니까? 정책과 관련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책은 사실 며칠 전에 다 합의가 됐고요. 양쪽 협상 대표단이 문장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제 복지에 제가 참가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고 외교 안보까지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양 후보가 만나서 이것을 합의하고 선언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정책 관련 실무진들은 계속해서 모임을 협의를 해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돌연 사퇴를 하시기 전에 며칠 전에 이 정책 합의 과정은 이미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사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이 완성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 이미 그 합의는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적어도 실무자 수준에서는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후보의 재가만 남은 상태에 있었죠. 재가만 남은 상태다. 그러면 경제 민주화 관련돼서 뭐 90% 거의 다 똑같다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간략히 좀 뭐 다른 점, 같은 점 어떻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경제 복지에 관한 한은 거의 90% 이상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요. 정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는 그런 기분으로 아주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선언문을 완성했고 이것을 양쪽 후보에게 보고가 된 상태인데 그 뒤 며칠 뒤에 이제 갑자기 이런 후보직을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고 그 뒤로는 이제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저는 조만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해단식도 하신다 그러니까요. 양 후보가 만나시면은 다른 많은 것도 논의하시겠지만 이 정책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 이것도 한국 역사상 처음 보는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의논해서 실제로 잘 실천을 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재벌에 대한 출자 총액 제한제 부활이라든지 계열 분리 명령제도 이런 부분은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경제민주화에서는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차이 있는 부분이 좀 접근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장하성 교수는 구조적으로 좀 접근하는데 이쪽 민주당 쪽은 오히려 좀 목적 달성형으로 한다라고 이런 지적도 하시던데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 출총제하고 계열 분리 명령제가 한쪽은 있고 없고 그 차이밖에는 없거든요. 거의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면은 합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따라서 그 차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쪽이든 문재인, 안철수 어느 분이든 두 분 중에 후보가 되는 쪽에서 그것은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서로 양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합의문을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항상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탄이 시작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는 이미 5년 전에 심판을 받았고요.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이미 시험 친 사람 보고 또 다시 시험을 치라 그런 거 하고 비슷하게 들리네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과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지금의 이 대선에 결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번 대선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 정책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